네, 계속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어제 결국 2,000선이 무너지면서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건 2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에 검은 10월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증시 전망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예. 어제 코스피 장중 2,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22개월 만에 2,000선을 하회했는데요.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심리가 가치를 압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22개월 만에 붕괴가 된 건데 시총이 30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예. 또 이제 1996.05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역시 620선까지 주저앉았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검은 월요일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분위기상 이미 겨울이 왔고요. 네. 우리가 모두 다 증권사 레포트 제목이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리가 가치를 압도한 현상이 어제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네, 정말 예. 네, 심리가 가치를 앞세웠다. 이 말이 참 정말 와닿는데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죠. 어제 2,000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을 때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은데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청원이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예.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추풍 낙엽이고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 오전에는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오후에 보니까 외인하고 개인이 갑자기 매수세로 돌아서니까 분이 급락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뭐 넓은 광장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누군가 엎드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엎드렸단 말이죠. 예. 그거예요. 누군가 갖다 파니까 왜 그러지? 따라 팔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래서 한꺼번에 갖다 매도하는 분위기. 네. 이게 특히 주력 산업들의 실적, 특히 자동차 쪽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대북주마저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추풍 낙엽이었다, 투자자들 패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네. 심리가 가치를 압도했고 이러한 분위기가 쭉 이어지면서 이런 상황을 낳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잠시 후에 이제 9시에 개장을 할 텐데 오늘 어제보다 더 하락할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좌판을 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 지금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컨티전시 플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비상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우려는 하지만 우리 시장의 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할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이미 이제 뭐 2차선 붕괴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1950에서 1900까지 보고 있어요. 예. 다시 올라가는 1120까지, 1150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정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김동연 부총리가 컨티전시 플랜이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자꾸 주식이 떨어지는지, 우리 증권 시장 왜 이렇게 자꾸 상황이 안 좋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는 심리라고 했던 것처럼 네.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고 글로벌 침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미
구글이라든지 여러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히려 태평양을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두 가지를 딱 꼽아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과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 그것이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침체와 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 제가 좌판을 깔게 해서 좀 죄송한데 현재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이제 이미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예. 네. 중간 선거가 제일 그쯤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역 전쟁이. 예. 그런데 지금 11월 이제 중간 선거 내일 모레인데도 아직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패닉이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펀더멘털 기초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센티멘트, 그러니까 정서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 두 가지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이 끝나야 뭐가 되는데 다음 달에 지금 이제 그 G20도 열리고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 변동이 그때까지 이 상태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닉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 컨티전시 플랜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정부의 방안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컨티전시 플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시장 붕괴가 오겠죠. 그렇겠죠. 네. 정부로서는 당연히 컨티전시 플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요. 예. 사람들이 의심스럽지만 그거 믿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언론에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부풀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비상계획이라는 컨텐츠 플랜이 있을 겁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5천억 원 정도의 증시 안정자금이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투자 등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컨티전시 플랜으로 지금 5천억 원 정도의 증시 안정자금을 조성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전체의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 온기류를 전달할 것인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또 하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정부의 방안도 방안이지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단 네. 대외적인 상황이 개선이 돼야 증시가 개선이 될 텐데 네. 이 반등의 모멘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없이 그 코스피가 무너진 것이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으면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예. 네. 이게 분명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이라는 우리로서 손대기 어려운 부분들이 외부에서 터진 것이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 모멘텀 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6일 날 때 중간 선거가 끝나는 것, 그거 예. 하나 바라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둘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다라는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11월 6일 날 이제 중간 선거니까 그때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코스피 시장 상황과 또 전망을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